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재명의 간지, 뭐 간지난다 할 때 간지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커닝 위즈덤, 간교한 지. 원래 이제 뭐 제가 이걸 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겔 철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간지라고 하는 거, 이성의 간지 이런 말을 쓰는데, 어쨌든 이재명의 간지, 간교한 지혜, 서울시장감들 길들이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문화일보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의 간지, 뭐냐? 이게 한마디로 서울시장 후보들 많죠. 지금 뭐 8명, 9명 얘기되고 있는데, 뭐 삼선 의원급으로 해서 서영교, 뭐 전현희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박주민 재선인데, 박주민 의원, 그 다음에 의원의 홍현익, 의원, 그 다음에 용산에도 있죠.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또 총리로 있는 뭐, 김민석, 뭐, 등등 해서 뭐 8명, 9명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요즘 그 이재명 대통령이 몇 사람을 이제 돌려가면서 띄워주는,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뭐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 관련해서 역시 서울시장감 후보들은 내 손아귀에 있어. 말 잘 들어. 내가 띄워주면 띄워주는 거고, 내가 죽이면 죽는 거야. 뭐 이런 거. 포트폴리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과 함께 여러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성동구청장이죠. 정원호 구청장. 정원호 구청장이 그 최근 이제 기자들, 그 다음에 이제 구청 직원들에게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인물인데, 뭐 멀끔하게, 뭐 인상 좋습니다. 잘생겼고요. 자기 그 직원들에게 이게 조만간, 최근의 일입니다. 조만간 며칠 사이에 나를 지지하는 대통령의 이벤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해요. 저는 이 얘기를 민주당 인사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나를 지지하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뭐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뭐 실제로 최근 이게 뭐 좀 됐는데, 전국 시도지사 회의라고 하는 걸 열었는데, 그때 헤드 테이블에 또 정원호 구청장, 시도지사 회의, 이러니까 아무래도 광역 시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등등, 그 다음에 도지사, 뭐 경기지사도 있고, 뭐 부산 시장도 있고, 저기 경북지사, 전남지사 뭐 이런 식으로 강원 광역시도지사들이 있는데, 기초단체장인 성동구청장인 정원호 구청장을 헤드 테이블에 앉혔다고 하는 것부터도 일종의 좀 시그널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최근에 자기에게 뭔가 대통령이 언급이, 구청장, 이 정원호 구청장을 좀 띄워주는 언급이 혹시 나올지 모르는데 너무 당황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주변에 이제 정원호 구청장과 그 측근들이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될까, 이 스타일이. 현장 방문을 할 것인지, 실제로 뭐 대통령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도, 뭐 시군구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의 하나로 이 성동구청을 방문해서 정원호 구청장과 함께 있는 모습, 뭐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뭐 최고의 선거운동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사진을 찍어주나? 아니면 뭐 특별한 메시지를 좀 내놓나?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뭐 초청해서 뭐 면담을 하나? 대통령과 둘이 대자하는 자리? 뭐 이런 것들 추측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저께 이제 이 양반은 SNS를 이제 X를 쓰더라고. 페이스북이 아니고 이제 X를 쓰는데, X가 사실은 약간 그 좌파들의 놀이터가 된 기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쓰다가 요새는 트위터를 안 써요. 트위터가 이제 지금의 X죠. 옛날에 트위터였고요. 쓰다가 지금은 트위터를 안 써요. X를 안 쓰고 이제 자기가 만든 SNS 그 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올리고 하는데, 이제 X를 쓰더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X를 많이 쓰죠. 트위터에다 많이 올리고 그랬었고, 그것을 이제 연동시켜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이랬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X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X에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이제 거론하면서 격려성, 공개 칭찬을 합니다. 이 내용인데요. 정원호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당시에 2010년, 2014년 두 번 재선이니까 2018년까지 8년간 했죠. 성남시정 만족도가 뭐 제가 기억하기로 한 80%대였던 것 같아요.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
그리고 뭐 뒤에 이건 뭡니까 대체 대통령이 SNS에 글 올리면서 극은 뭡니까 극은 글쎄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건지 뭐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극 하면서 밑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 주민 신뢰 최고. 그래서 조선일보 그것도 하필이면 또 저기 우파신문 조선일보 거를 문화일보를 하지 차라리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큰 사진과 함께 올렸어요. 성동구청장 정원호 구청장을. 예. 이거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이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언질은 대충 받아서 이거 소문을 내고 다니고 기대는 했는데, 야, 뭐 대단한 어쨌든 그 공개 칭찬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정원호 구청장 뭐 얼굴에 희색이 만면한 거죠. 그래서 당장 그 SNS에 답글을 올립니다. 정원호도 역시 X에 게시글을 올려서 원조 일 잘하는 사람이죠. 원조 일 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를 칭찬했던 글을 리액스를 합니다. 예, 이렇게 공중에 붕 떠서 정원호 구청장이 처음에는 자기 계정에 이제 정원호라고 자기 이름을 썼다가 이게 막 공중에 붕 뜬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칭찬을 받아가지고 황봉 뭐 무지로쏘이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 또 서울 내년에 이게 정원호 청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성동구청장을 3선을 했기 때문에 연속 3선을 했기 때문에 4선에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4선, 5선 도전하는 건 괜찮은데 연속 4선에 도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은 어차피 성동구청장 출마가 안 되고 지금 워낙이 또 뭐 구청장 사이에서는 제일 인지도가 높고 또 인기도 상당히 있는 편이어서 뭐 성동구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게 서울시장으로 직행하려는 꿈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띄워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계정에다가 자기가 뭐 대통령 원조 일잘러가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정원호가 아니잖아. 참 내 이름 정원호잖아. 그러면서 다시 뭐 바꿔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달 내 연말 내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고요. 경쟁자 박주민 의원, 뭐 전현희 의원, 서영교 의원 다 섭섭하죠.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원으로 이게 뭐가 좀 그 정리되는 것 같다.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오랫동안 정치를 취재한 저로서는 지금 국회 들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국회 이제 이 사정도 잘 모르는 어리어리한 사람들 단세포적 이 분석 아닌 분석 같은 분석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누구를 6개월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특별한 한 사람을 집어서 지지한다? 이재명이 바보입니까?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예.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거는 뭐 지금도 벌써 일어나고 있는데 관권 선거다. 선거 중립을 해야 될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고요. 다만 이제 애둘러서 이런 식으로 넌지시 이게 하는 것들을 돌아가면서 하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정원으로 서울시장 정리됐어. 이게 단세포 아메바적 시각입니다. 그거는 예. 그 서울시장 후보들을 돌아가면서 붐업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한 말이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른 후보자들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또 조명해주는 그 메시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다른 장면이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지난 주말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기념해서 국정평가, 국정성과를 홍보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예. 강훈식 비서실장, 그렇죠? 가운데 위성락 안보실장, 김영범 정책실장, 소위 용산 대통령실의 3실장이 모두 나왔어요. 3실장이. 저는 제가 정치권 취재 오래 하면서 이 모습 처음 봅니다. 이런 모습.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뭐 3실장, 옛날에는 뭐 양실장 체제였죠. 국가안보실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때, 예, 이명박 때 생겼던가요? 이명박 때 생겼던가요?
노무현 때 생겼던가요? 하여간 그 전에 이제 DJ 때까지는 국가안보실은 따로 없었고요. 비서실과 정책실, 국가안보실은 있었고, 뭐 NSC가 있었으니까 국가안보실은 있었고, 정책실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2실장 체제였을 때나 지금의 3실장 체제로 굳혀진 이후로나 저는 실장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6개월 국정성과를 홍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과문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제 경험이 그래요. 제가 DJ 때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DJ 때 청와대 출입할 때 비서실장이 간혹 나오는 자리가 있었어요. 어떤 자리냐? 그냥 그 딥백, 딥백 브리핑,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관계자란 멘트로도 쓰지 않고 그냥 참고로만 알아달라고 해가지고 기자실에 와가지고 비서실장이 얘기하고 하는 경우. 아니면 어떤 경우냐면요. 대통령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했어. 예컨대 예를 들어서 DJ 말기에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김홍걸부터 시작해서 누굽니까 홍업이 그다음에 또 뭐 해서 3명의 아들들이 쓰리홍이 전부 다 이 게이트에 연루돼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지원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비서실장이 활용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국정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3실장이 나란히 나왔다? 왜 나왔을까? 여러 가지 뭐 추론이 가능한데 일단은 내부 결속, 뭐 정청래 뭐 등등해서 뭐 이렇게 친청 뭐 이런 뭐 세력들이 뭐 친명 그룹 이런 일표적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뭐 이렇게 맞짱 뜨고 다이다이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런 거 별거 아니야. 정리됐어. 우린 단일 체제야. 원팀이야. 이런 것을 내보이기 위해서 뭐 혹시 이랬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 뭐 하나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정 성과가 이 성과만큼 안 됐을 때, 이게 기대만큼 안 돼 있을 때, 또는 국민들의 우려나 불안들이 여전히 있을 때, 뭐 부동산 이런 문제겠죠. 예컨대 뭐 환율 문제, 당장 그 고환율이라고 하는 건 고유가 그리고 또 고물가로 연결돼서 지금 벌써 물가 인상 뭐 들썩들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500원대를 넘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성과 부족에 따른 메시지 대응, 국민 우려를 잠시 불식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그 정가의 보도처럼 되어 온 거죠. 통치를 선거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전략. 당장 6개월 뒤로 이게 닥쳐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김에 누군가를 좀 돋보이게 해줘야 되겠다. 바로 요겁니다. 저는 그 3실장이 나와서 6개월 국정성과를 홍보한다는 그 자리를 보면서 딱 떠오른 생각이 저 강훈식 서울시장 홍보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그렇게 얼굴 들이밀 자리가 아니에요. 비서는 입이 없는 거예요, 원래. 기서는 말이 없는 거예요. 박지원 실장이 옛날에 제가 청와대를 출입했기 때문에 자꾸 청와대 얘기를 하는데, DJ 때 그때 천신정, 천정배, 신기남, 그 다음에 정동영, 천신정의 개혁그룹, 당수신파 그룹들의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비서실장이 실장 자리를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이제 물러날 때 한 말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워딩입니다. 비서는 입이 없다. 그러면서 물러났어요. 나중에 다시 이제 복귀를 했지만, 그 복귀하기 전에 물러날 때는 홍보수석이었습니다. 홍보수석. 그리고 물러나고, 그다음 잠시 뒤에 문화관광부 장관을 거쳐서 다시 비서실장으로 복귀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 떠나면서 한 말이 비서는 입이 없다였습니다. 비서는 입이 없는 거야.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뭐 자랑을 해, 그냥. 왜 그랬겠어요? 강훈석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강훈식을 한번 띄워준 거다, 대통령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하잖아요, 서울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그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지역, 딱 한 대를 얘기하면, 뭐다? 서울시장 선거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금 또,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좀 별로 여론조사가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겨야 되겠고. 그런데 김민석이 그나마 경쟁구도로 갈 수 있는데 김민석은 하기 싫어하고. 그렇죠? 위험하고. 그래서 또 이 강훈식 실장을 좀 띄워주고. 근데 강훈식 실장은 아무래도 또 인지도나 대중적 지지도가 약하니까 이거 아주 위험하니까 또 어저께 정원호 성동구청장 띄워주고 뭐 이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게 멀티 타겟팅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위기 관리도 해나가고 컨티전시 플랜도 만들고 플랜 B도 만들고 그러면서 서울시장 후보감, 후보군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길들이기도 하고 전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커닝 위섬, 간지다. 이재명의 간지를 통한 서울시장 후보군 길들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